자,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잘 나와요. 이 뒤에 또 하나하나 각각에 해당하는 그런 어떠한 미량 원소 아니면 다량 원소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원소들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무기염료. 다시 말하면 무기염료라는 건요, 미네랄을 뜻해요. 무기양분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작물 생육의 영양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기양분 중에서도 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영양분, 이것이 필수 원소예요. 자, 필수 원소는 모두 몇 개가 있어요? 16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같이 보시고요. 자, 이 16종류에 해당하는 것도 다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중에서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 자, 이것을 다량 원소. 그걸 9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는 소량이 필요하지만 꼭 있어야 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원소. 자, 그것을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자, 뭐 다량 원소는 9종, 미량 원소는 7종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개죠? 16개에 해당하는 필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식물이 살아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필수 원소에 있어서 다량 원소, 미량 원소 이 종류는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꼭 좀 빨간색으로도 해놨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선 필수 원소에 해당하는 거, 자, 얘네들은 자, 이 필수 원소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다량 원소에 해당하는 건요, 작물 생육 기간 중에 다량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다량으로 필요하는 건, 자, 제일 그 공기 중에서 우리가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탄소, 수소, 산소예요. 자, 이건 다 대기 중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렇지만 나머지에 해당한 질소, 황, 칼륨, 그다음에 인, 칼슘, 마그네슘 있죠. 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건 다 뭐다 여러분? 토양에서 인위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자, 그게 바로 특징이고요. 자, 요거에 대해 해당하는 거 한번 보시면서, 자, 미량 원소 같은 경우, 미량 원소는 모두 7종이에요. 7가지: 망간, 철, 철, 망간, 아연, 구리, 그 다음에 몰리브덴, 붕소, 염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외워지기 어려우면 다량 원소를 외우고 미량 원소는 그 나머지 이렇게도 사실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막 안 외워질 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외우시던지 간에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에 해당하는 원소 기호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CHO, 자, 이런 것들 뭐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뭐 S, 그다음에 요 Mg 이런 것들 뭐 마그네슘 이런 것도 그죠? 그다음 몰리브덴은 MO, 그다음 붕소가 B 뭐 이런 것들 있죠? 꼭 좀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해당하는 내용 이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해볼게요. 자, 무기 성분의 흡수 및 분포. 예를 보시면요. 식물의 어떤 식물 내에서죠. 식물 내에서 얼마만큼 흡수량을 가지고 있고 또 얘네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분포해서 보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시면요. 우선은 생육 초기. 자, 생육 초기라는 건 여러분 생육이 굉장히 왕성할 때잖아요. 자, 왕성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많이 필요할 때예요. 근데 특히 좀 많이 필요한 건, 많이 흡수하는 건 질소예요. 질소를 많이 흡수는 해요. 자, 그러나 칼륨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의 흡수량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체가 커가는 과정에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칼륨이라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전 생육기의 흡수량 중에서 칼륨이라는 것이 가장 좀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칼슘, 그다음에 질소, 인산, 마그네슘 순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륨의 흡수량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인산이라든지 마그네슘 있죠? 이것도 서서히 증가해요. 서서히 증가하면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소, 인산, 마그네슘 있죠? 얘네들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얘네가 어디에 몰려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골고루. 그래서 우리가 NPK라고 그래서 질소, 인산, 칼륨 이거는 항상 그죠? 그 기본적인 어떤 시비를 할 때 많이 좀 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게 체내 골고루 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칼륨. 자, 이 칼륨과 칼슘 중에서 칼륨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칼륨은요. 특히 엽병, 줄기의 그 잎자루예요. 그 잎자루를 의미하는 게 엽병이거든요. 근데 이 엽병과 같은 이런 곡과 그다음에 이제 줄기라든지 그다음 과실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칼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슘을 볼게요. 자, 칼슘은 하엽에는 많아요. 하엽에는 많지만 수확이 되는 어떤 과실 등에 함유되어 있는 그 농도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칼슘은 하엽에 많다라는 거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기 성분의 흡수라든지 분포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